오늘은 육아하는 엄마 아빠의 필수 어플인 당근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당근 어플은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기도 하고 많은 육아 맘파들이 당근을 통해서 육아용품을 정말 많이 거래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당근을 통해서 여러 육아템들을 사고 팔면서 생활비에 소소하게 보탬을 해왔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제 당근 온도가 현재 66.7도에 거래도 348회 이상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면 당근에서 꽤 많이 거래해본 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구독자님들께 꽤나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육아용품 당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일단 육아용품 당근할 때 알면 좋은 기본 꿀팁들에 대해서 11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귀중한 돈과 시간 아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런 육아템은 당근으로 구매하면 좋다, 또는 저런 건 당근으로 구매하면 안 된다 등등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도 같이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특히나 출산을 앞두고 당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엄청 유용하실 거고요. 이미 당근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꿀팁들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당근 사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돈이 오가는 곳에는 사기꾼들이 있기 마련이죠. 제 경험상 육아용품 카테고리에서는 사실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없진 않기 때문에 당근 거래하실 때 꼭 조심해 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인기 있는 제품인데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그럼 의심부터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중고 시세가 30만원 선인데 10만원에 나왔다?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거래 전에 판매자 프로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저는 당근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 습관적으로 판매자 프로필을 잠깐이라도 확인을 하거든요. 당근을 처음 시작하면 매너 온도가 36.5도부터 시작하는데 매너 온도가 너무 낮진 않은지, 거래 이력은 어떤지, 언제 가입했는지, 판매 물품은 어떻고, 받은 매너 평가는 어떤지 자세하게 훑을 필요는 전혀 없고 눈으로 대충 쓱 봅니다. 예를 들어 뭔가 의심되는 판매 글이 보이는데 프로필을 보니 판매자가 당근에 가입한 지 1, 2주도 안 됐다? 거래 후기가 한두 개밖에 없다? 또는 당근 온도가 33도다? 그러면 딱 의심부터 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판매자가 카톡으로 대화하자면서 카톡 아이디를 건넨다?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한다? 또는 안전결제로 거래하자면서 외부 링크를 보낸다? 그러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른쪽에 이 프로필처럼 판매자가 당근에 가입한 지도 꽤 오래됐고 거래한 이력이 많으면 대부분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 전에 판매자 프로필 한번 쓱 훑어보는 습관 들이시면 당근 사기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꿀팁으로는 내 동네를 2개로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당근은 최대 2개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동네 인증을 통해서 한 군데는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회사라든가 친정집 등 내가 자주 가는 곳으로 등록해 두시면 좀 더 넓은 풀에서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으니 유용합니다. 설정 방법은 나의 당근, 내 동네 설정 탭에서 가능하고요. 참고로 내 동네 설정에서는 당근 거래 지역 범위를 좁힐 수도 또는 넓힐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넓게, 그러니까 먼 동네로 설정하면 더 많은 물건을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 꿀팁으로는 키워드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에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당장 없다? 너무 인기 많은 제품이라서 누가 판매글 올리면 바로 동난다? 나는 괜찮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는데 진심이다. 그러면 해당 물건 키워드를 알림해두세요. 내 동네 근처에서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이 작성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좋은 물건은 몇 초만 해도 판매가 완료되기 때문에 알림 올렸을 때 바로 확인하는 스피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당근, 키워드 알림 설정에서 설정 가능하고요. 참고로 육아용품을 당근할 때는 당장 써야 하는 물건을 임박해가지고 구하면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 템포 빠르게 키워드 알림을 등록하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설날이 있다 보니까 키워드로 아기 한복을 등록해뒀거든요. 원하는 사이즈, 디자인의 한복을 겟하기 위해서 1월 초인데도 미리 등록해두고 보고 있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돈도 아끼면서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꼭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 꿀팁으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새 제품 가격과 당근에서 형성된 중고 시세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 한 박스가 당근으로 4만 원에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쿠팡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했더니 무료 배송에 4만 6천 원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비부터 수고비까지 생각하면 사실 당근으로 구매할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새 제품 가격과 별로 차이 안 나게 물건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중고거래니 새 제품보다 저렴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같은 맥락으로 당근에서 형성된 물건의 중고 시세도 쭉 살펴보셔서 호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꿀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움직이는 동선 내에서 당근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당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들고 내 수고도 들어가고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름비도 들고 차량 감가도 되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운동하기 위해서 외출을 했었는데 항상 운동 가는 길에 당근을 했어서 좀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장 보러 가는 김에 당근하러 간다, 퇴근길에 당근한다, 당근하러 가는 김에 당근한다, 이런 느낌으로 뭐뭐 하는 김에 당근하시면 당근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꿀팁으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판매 물품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야 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 모빌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아기 모빌은 보통 신생아부터 한 4, 5개월까지의 아기가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판매하는 판매자는 해당 원령의 물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모빌 사러 가는 김에 같이 구매하게 되면 한 번에 이동해 복수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겠죠. 또 물건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경우 약간의 가격 애누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필요 없는데 굳이 같이 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가볍게 판매 물품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 꿀팁으로는 물건을 구매할 때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품의 전반적 상태나 사이즈, 구매 시기와 같은 중요한 부분은 꼭 미리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판매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어느 정도 물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사도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교환 반품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방지해야겠죠. 사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안 좋아하시는 판매자들이 많긴 한데요. 제 경험상 예의를 갖춰서 적당한 선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구매 전 꼭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제 경험상 판매글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분들의 물건이 그렇지 않은 분들의 물건보다 물건 상태도 좋고 기분 좋게 거래한 경험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왕 같은 물건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판매글을 적어 놓으신 분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꿀팁으로는 1, 2만 원 이하의 저렴한 물건은 차라리 쿠팡으로 구매하는 게 비용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8,000원짜리 물건을 4,000원에 판매한다고 칠게요. 와, 반값에 판매하네? 하면서 혹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고 가고 하는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4,000원 절약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물건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보니 잘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꿀팁으로는 편의점 반값 택배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육아용품들이 주로 비대면 문고리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값 택배 이용하시면 2,000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편의점으로 배송이 가능하니 이동시간과 비용 생각하면 혜자로운 가격인 것 같아요. 이동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우신 경우 반값 택배가 가능한 판매자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열 번째로는 판매 꿀팁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기 물건이 원령에 따라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또 판매도 잘 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물건을 빨리 판매하는 꿀팁도 몇 가지로 정리해봤거든요. 먼저 본인이 판매하려는 물건의 새 제품 구매가, 당근 시세를 파악해서 가격을 결정하되 정말 빨리 처분하고 싶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근 시세보다 약간 더 저렴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둘째로 당근 판매할 때 판매
판매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사진인 것 같거든요. 물건 사진을 대충 찍지 마시고 적어도 조명 정도는 켜고 최대한 뒷배경이 깔끔한 상태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판매에 진심이다 그러시면 사진은 여러 각도로 여러 장 올리시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아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려주시면 더 판매 확률은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아기 얼굴은 꼭 가려주세요. 셋째로 물건 판매글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도움되겠죠. 특히 고가의 물건이라든가 빠른 판매를 원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물건의 상세 사이즈, 컬러, 브랜드, 추천 대상, 판매 이유 등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시되 판매 이유를 작성하실 때는 아기가 싫어해서 판매한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판매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작성하시는 게 판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넷째로 혹시 내고를 원치 않는 경우 판매글 하단에다가 내고 금지와 같은 말 한마디라도 써놓으시면 내고 채팅이 올 확률이 확 떨어질 거예요. 내고 금지라는 단어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또는 비용 내고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판매하고 싶은 가격에 몇천 원이라도 일정 금액 붙여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1번째인데요. 이건 당근 꿀팁이라기보다는 당근할 때 지켜야 할 기본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당근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추려봤는데요. 툭 찔러보고 대답을 안 한다던가, 무리하게 내고를 한다던가, 설명이나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물건을 받았다던가, 약속을 안 지킨다던가, 응답을 너무 늦게 한다던가, 너무 늦은 시간에 채팅을 한다던가 등등, 이런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받은 당근 매너 평가인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엄청 친절하진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평가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 꽤 괜찮은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기분 좋은 중고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하시다 보면 이런 거 안 지키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실 텐데 그냥 뭐 오늘의 똥은 너구나 하면서 그냥 쓱 피해가시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되면 육아템 당근 관련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가져와 볼 테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